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1월 18일 전우책입니다. 어제 수능시험이 있었죠. 우리 때는 예비고사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30% 정도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했습니다. 말하자면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었습니다. 한 학년이 당시에 120만 명 정도 있으니까 이 예비고사만 해도 경쟁이 아주 치열한 수험 현장이었습니다.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. 대학 진학률이 70%를 넘었죠. 세계에서 1위였습니다. 그리고 그 교육열과 경쟁이 이 나라를 빈국에서 아주 단기간에 이처럼 선진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.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부터 이 나라의 보수주의 원조들인 것입니다. 자신들은 헐벗고 굶주린 대신에 자식들은 잘 입히고 공부를 시키겠다. 보수 정신이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교육열은 여전한데 경쟁은 정말 많이 완화됐습니다. 우선 한 학년 숫자가 줄었습니다. 120만이 넘던 고등학교 3학년 숫자가 이제 40만 명이 되었으니 말입니다. 그런데 전문직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과거 한 해 몇십 명 뽑던 법조인들도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생겨 몇백 명씩 뽑습니다. 그 2,000명 가까이 뽑더군요. 아직은 모자란다고 하지만 의사도 우리 때보다 몇 배나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. 일자리는 아주 많이 늘었지만, 그리고 전문직도 아주 많이 늘었지만, 그런데도 양질의 일자리는 모자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10%를 오르내립니다. 체감 실업률은 25%를 넘습니다. 여기에다 니트족에다가 취업 포기자까지 합치면 아마도 진짜 청년 실업률은 50%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말하자면 양질의 일자리를 적어도 20만 개 이상 더 만들어야 완전 고용이 된다는 말입니다. 어쨌든 어제 수능은 인생의 첫 번째 경쟁입니다. 이런 경쟁에서는 성공한 아이들보다 실패한 아이들이 더 많은 법입니다. 아니, 모든 경쟁에서 성공한 이들보다 실패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. 볼프 슈라이더는 만들어진 승리자들이란 책에서 지구는 좌절의 별이라고 말했습니다.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 역시 실패를 했고 끝내 당시 후기대학에 진학해야 했지만, 그리고 그 실패, 말하자면 대학 졸업장이 낙인처럼 제 이마에 꽉 찍혀서 평생의 짐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, 또 한편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현재의 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느 분야든 능력과 실력이 배경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바라건대 어제 시험에서 소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기죽지 말고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헤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. 자, 북한이 어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또 쏘았습니다. 한 발입니다. 한미는 그 직후에 미사일 방어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. 이건 합참의 발표입니다.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10시 48분께 이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. 비행거리는 약 240km, 고도는 약 47km, 그러니까 비교적 저고도입니다. 속도는 마 4로 탐지됐습니다. 이 탄도미사일의 의미를 아십니까? 바로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. 북한 SRBM이 다 그렇습니다. 북한은 11월 9일 오후 3시에 평남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했죠. 그러니까 8일 만에 어제 도발을 재개한 셈입니다. 이번 미사일 발사는 외무상 최선희가 담화를 발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벌어진 도발입니다. 최선희는 지난 6월 외무상으로 승진했죠. 그리고 첫 공개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, 그리고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.
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. 우리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그리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 수설한 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장을 밝힌다. 그래서 몇십 년 된 구제 러시아 미사일을 이 속초 앞바다에 던진 겁니까? 자, 이 빌살만 뉴스 좀 전하겠습니다. 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한남동 공관으로 초청해 확대 회담 그리고 단독 회담에 이어 오차를 함께 했습니다. 대통령 공관으로 옮기고 첫 번째 주요 행사입니다. 이 빈 살만 왕세자. 이분도 이 수교일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, 방위산업, 그리고 인프라 건설의 세 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.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. 솔직히 이분 알고 있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.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. 우리 대기업 오너들이 이 빈 살만 왕세자와 같이 회동을 하면 그 앞에 알린을 하는 형식이라는 뒷담화가 나왔습니다. 그 재산요 2,000조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. 2,400조, 2,500조가 된다고 하죠. 하긴 요즘 부자들 이름은 옛날보다 무척 낮습니다. 얼마 전이죠.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저도 처음 듣는 사람이 우리나라 5번째 부자인데 뭐 이혼소송을 해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눈다는 뉴스가 나왔죠. 재산이 구조다. 뭐 이런 뉴스 말입니다. 이 무하마드 빈 살만이 한국에 온다. 오지 않는다 해서 몇 달 전부터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. 그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에겐 엄청난 기회를 작용합니다. 그래서 당시부터 뉴스가 됐던 겁니다.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 기업이 최대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계약과 양해각서 다수를 한꺼번에 체결하기 때문입니다. 그것뿐이 아니죠. 총 사업 수주를 다 계산하면 거의 뭐 수백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습니다. 양국이 산업 전방위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면서 1970년대 건설업을 중심으로 불었던 중동 붐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몇 개만 살펴볼까요? 우선 사우디가 사업비 5천억 달러, 약 640조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,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지죠.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합니다. 현대 로템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네옴철도 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는데 이 고속철 사업을 우리가 따낸다면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. 또 삼성물산 그리고 남부발전, 한국수교공사, 포스코, 한전 등은 사우디 국부펀드와 사업비가 무려 65억 달러, 그러니까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그린 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MOU를 맺었습니다. 이와 별도로 이 삼성물산은 네옴시티에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, 그러니까 철강으로 미리 짠 조립식 빌딩입니다. 이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 그 외에도 이 수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MOU가 체결됐습니다. 빈 살만 왕세자는 어제 새벽 0시 30분쯤 전용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서 하루 일정을 마친 뒤에 어젯밤 출국했습니다. 롯데호텔 이 을지로 본점이죠. 이걸 며칠 동안 완전히 비웠다고 하더군요.